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밤사이 네 번째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국회 개법과 대북 정책 등에 관한 유력 주자들의 입장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얘기하는 베네수엘라고 하는 직행 열차 핵무장 추진하는 순간 그게 현실화가 됩니다. 다시 공부해 보십시오. 자, 앞서서 전해드린 대로 어젯밤 국민의힘 토론회, 민주당 토론회 두 토론회가 같이 열렸습니다. 대장동 이슈가 뜨겁게 다뤄졌는데요. 전체 그림은 모릅니다.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만 눈만 뜨면 새로운 퍼즐 조각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죠. 오늘 첫 인터뷰는 자신의 대선 캠프 내에 대장동 TF를 따로 꾸린 분이세요.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 경선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늦게까지 토론회 하시고 예. 피곤하실 텐데 스튜디오로 고맙습니다. 그래도 불러주십시오. 4차 토론회까지 마친 소감 어떠세요? 8명이 하다 보니까 예. 또 주제를 제한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깊이가 없이 그때그때 서로의 발언을 물고 늘어지는 이렇게 가다 보니까 국민들 보시기에 어떨까 그런 점도 좀 염려되고요. 예. 스스로도 좀 미진한 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로 싸움의 기술을 싸움의 기술 보여주는 자리처럼 테스트하는 것처럼 돼서 물론 그래도 그 주어진 속에서 그런 한계 속에서 조건은 똑같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예. 네. 뭐 원희룡 후보님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약간 싸움의 기술처럼 주고받고 하는 와중에도 안정감 있는 모습, 정책을 보여주시려 굉장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아까 잠깐 하이라이트로 들려드렸습니다만 그 군사 문제 관련해서 얘기하다가 홍준표 후보가 우리 원희룡 후보한테 그렇게 유약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지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럼 어떤 맥락입니까? 저분은 깡통이에요. 예? 버럭 깡통. 내용이 막히면 소리 질러 가지고 남 그냥 뭐랄까요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식인데 어제 예. 왜 저랬냐면요. 예. 자, 핵 공연이 핵 배치니 하는데 그게 결국 미군 핵 다 배치하겠다는 거거든요. 말이 복잡해서 그렇지. 그렇죠. 발사권도 없지 않냐. 근데 그 발사권이 없는 핵 배치마저 미국이 지금 못 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핵 개발을 할 거냐? 예. 압박용으로라도. 그러니까 끝까지 대답을 안 하세요. 예. 그래서 핵무장도 안 할 거면서 무슨 미국에 대한 압박이 되느냐. 미국은 전 세계 비약산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거 무너뜨리면 전 세계가 무너지는데 주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유약해가지고 이렇게 버럭한 거예요. 이제 홍 후보님이 이렇게 말문이 막혀서 그러신 그렇습니다.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자기가 무슨 강경한 걸 내세운 게 아니고 그럼 핵무장 할 거냐?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예. 핵무장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예. 우리 핵사찰 받아야 되고. 반대 입장이신 거잖아요, 원 후보님은. 그럼요. 지금. 그리고 우라늄 수입부터가 금지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전 중단돼 가지고 전기부터 못 만들어요. 그거 알고 하는 얘기냐? 그러니까 버럭 이제 유약하다 이제. 제가 그 이야기는 이제 홍 후보님 나오시면 또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아니, 핵 개발 할 거냐고 물어봐 주세요. 그럴게요. 제가 그거 질문할게요. 토론회 얘기가 나온 김에 자, 홍준표 후보에 대한 평가부터 한번 해보죠. 그러면 사실은 워낙 입심이 좋으신 분이라 토론하면은 막 가장 점수를 많이 딸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구로 치면은 공 점유율이 가장 높으신 분이죠. 그리고 남의 볼도 잘 뺏어오고요. 예. 그리고 내 볼 뺏으려고 오면은 버럭 밀치기도 잘하시고요. 예. 뭐 그러셔서 토론에 대해서 재미도 있고 토론에 대해서 주도하는 맛이 있죠. 근데 내용을 지금 하나씩 들어가고 있는데요. 다 깡통인 거예요. 오죽하면 어저께 홍탈곡이라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탈탈 털린다는 얘기죠. 털리고 있다? 네. 핵무장 털렸죠. 그러니까 공 점유율은 높은데 결정적으로 골이 안 난다? 아니 내용 들어가 보니까 네. 그냥 버럭 말로 기세로 눌렀지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갖춰야 될 면밀한 검토라든지 예.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입장들에 대해서 그걸 안고 설득하고 통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 충실도가 없다. 점수로 주자면 몇 점? 점수 매기는 거는 또 괜히 그렇고요. 그래서 오케이. 어저께 모병제를 3년 만에 말을 바꿨잖아요. 예. 모병을 뭐라고 하셨죠? 어제 모병제 관련해서? 아니 그건 실무자 필요할 때 여성은 모집할 수 있다. 그래서 반대하신 거죠, 모병제 홍준표 후보가.
어제. 아니 모병제로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임기 내에 할 거냐 하니까 그건 모르겠다. 그리고 모병제 하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그 계산해 보셨냐? 그러니까 그건 실무자들이 그건 학자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핵심적인 질문 다 빠져나갔거든요. 알겠습니다. 예전에 반대하셨다가 지금 찬성하는 쪽으로 그렇죠. 바뀌었단 말씀. 자, 그러면 또 뭐 1위 후보니까 윤 후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윤 후보는 토론하면 제일 점수 잃을 것이다. 제일 약체일 거라는 평가들이 많았거든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들 예상을 했는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 같고 토론 하면서 이게 싸움의 기술 비슷하게 되다 보니까 네. 이제는 좀 여유도 있으시고 막상 몇 번 해보니까 네. 이게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도 이 소리만 버럭버럭 했지 예. 거꾸로 받아치는 이 길이 다 있구나 이런 걸 대충 파악하신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의 전략을 지금 윤석열 후보가 간파한 것 같다? 예, 저도 다 파악했고요. 원희룡 후보도 파악하셨고요. 예. 야,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말하는 기세나 이런 거 보면 야 예. 이재명에 대해서는 홍준표 정도가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랬는데 저기가 내용이 깡통이 이제 큰 소리만 버럭버럭 쳤다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제는 토론이 진짜 재미있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깡통이라는 단어 너무 많이 쓰셨어요, 원 후보님. 홍 후보님 전화 오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토론 4차까지 마친 소감 일단 말씀하셨고요. 경선 이야기는 잠시 후에 조금 또 더 하도록 하고 그 캠프 내에다가 대장동 TF를 만드셨어요. 네. 예, 화천대유 의혹 규명 TF. 캠프가 대선 캠프가 어떤 사안을 놓고 이렇게 어떤 사건을 놓고 TF를 꾸리는 건 좀 이례적인 일인데 어떻게 하게 되셨습니까? 우선 저희는 워낙 많은 이슈들과 현안들을 다루고 요새 또 토론 준비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그런 특정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뭐 전담을 두고 이렇게 네.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워낙 큰 사건이고 저희가 봤을 때도 지금 쏟아져 나오는 의혹들에 서로 고리들을 맞춰 나가는 것만 해도 네. 굉장히 그 집중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저희는 법조나 금융, 세제, 부동산 이런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을 엮어서 우선 팀을 만들었고요. 이분들을 밖에 경실련이라든가 예. 또 우리 성남에 있는 시민단체들 그리고 옛날 시의원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하고 긴밀하게 연락하도록 그렇게 체제를 짰습니다. 하나하나 보죠. 네. 일단 여러 조각 중에 분명하게 드러난 한 조각부터 보겠습니다. 곽상도 조각입니다.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받았다는 50억. 누가 봐도 수상하잖아요, 이거는.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 근데 50억씩 이런 식으로 약정받은 인사들이 더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게 어제 이준석 대표 얘기더라고요. 그 SBS 보도에는 그 5명의 뭐 대충 이름까지 나오고.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는 뭐 그런 구체적인 뭐 제보나 이런 거는 잘 모릅니다. 근데 뭐 짐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 뭐 우리 대법관 출신 또는 저 특검 출신, 그다음 거기에 뭐 고위 검찰이라든지 국회 쪽이라든지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겠죠. 아니 이제 일단 SBS 보도에서는 곽상도, 박영수, 권순일 딱 그렇네요. 그리고 언론사 고위직 A 씨, 검찰 출신 법조인 B 씨 이렇게 예. 5명을 꼽았는데 딱 그렇습니까? 거꾸로 입장을 바꿔서 화천대 입장에서 관리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각 분야별로 예 경부선, 호남선 뭐 경의선 별로 그 가장 인맥이 좋고 가장 영향이 좋은 게이트 키퍼들을 지켜놓은 관리를 하겠죠. 그럼 이건 만약에 생길 난관을 대비한 어떤 보험용이었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이미 뭔가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한 사후 보상용이었다고 보세요? 미래에 대한 보험치고는 너무 크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뭐 분양 총액으로는 뭐 1조 한 5천억 네. 이렇게까지 되고 예. 그 저기 한 6천 세대 되니까 3억씩만 해도 1조 6천억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거의 조 단위에 가까운 돈을 이 김만배를 중심으로 한 몇 명의 네. 그 인어 클럽들이 가졌는데 소위 말하는 잠재적 공범들에 대해서는 다 입막음을 세게 해야 되겠죠.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면 다 밝혀질 겁니다. 어저께 그 주주 협약서라는 게 나왔죠. 예.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문서들이 아직 공개 안 된 게 많거든요. 어제 이제 주주협약서에서 알려진 건 저희가 연구소에서 조금 전에 설명해드렸듯이 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00억 뭐 정도 배당금 가져가면 이제 스탑한다 뭐 이런 내용들 뭐 그런 이익 말씀하시는. 배분 규정이 핵심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 민간이 다 가져갈 걸 공영개발이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도시경사가 가져갔다는데 그거는 지금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토지를 수용한 땅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 해야 되는데 하이 리스크가 전혀 없어요. 그 당시에는 뭐 그쪽 경기가 좋지 않았다. 부동산 경기가. 아니요. 그때 이미 경기가 다 풀리고 있었고요. 아. 예. 그래서 그건 부동산 전문가들이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업 기회를 가지는 순간 그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왜 다른 데서는 위례라든지 뭐 이제 다른 데들에서는 하남 뭐 이런 데. 예. 수익이 많이 나면 결국 성남시 쪽으로 많이 가야 되는데 이거를 왜 성남시 쪽으로 가는 건 다 막아놓고 이게 그 특정 업자들에게끔 다 가게 만들어 놨는가. 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럼 보험용, 미래 보험용이 아닌 뭔가가 있지 않았겠느냐? 보상용 50억 아니겠는가? 50억 정말 약정이 돼 있었다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없으니까 수사를 해야 그렇죠. 되는 거고요. 알수 그 뭐 없으니까. 지금 뭐 성남시청 비서실하고 뭐 빈번하게 오고 갔다라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소송들이 걸려 있었고 그다음 뭐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지금 어마어마한 소송 비용이 들어가는 네. 그런 재판들도 있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개발업자라고만 돈이 오고 간 것 같지만 조 단위의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고 예. 그 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겉으로 나와 있는 게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말씀 쓰셨더라고요. 원 후보님이 50억은 꼬리, 4천억 몸통이 남았다. 4천억 몸통 누굽니까? 알 수 없죠. 누구를 심증이 갈 뿐이죠. 예. 누구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의 대선 플랜과 관련돼서 정치자금 조성을 의도한 그런 측이라고 보는 거죠. 대선 자금이요? 네. 이재명 지사는 1원 한 장 내가 받은 게 있다면 정계 떠나겠다라고까지 그걸 왜 강력하게. 직접 받습니까? 직접 안 받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뛸 사람, 자기를 위해서 돈을 만들고 그걸 집행할 그 구조를 두고 예. 제3자 뇌물처럼 쓰면 되는 거죠. 내가 직접 왜 손에 돈을 묻힙니까? 그렇게까지. 내가 일원도 안 받았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수상하다고 네네.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그 말을 잘 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뭐 진짜 아니면 아니라고 막 억울하면 강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일원도 안 받았다는 것만 강조하지 왜 그 수익 구조가 그렇게 되게끔 자기가 설계를 했다 그랬잖아요. 예, 설계자라고. 왜 수익 구조가 예. 그 사람들이 무슨 부동산에 대해서 무슨 지명도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공개 경쟁 물론 공개 경쟁의 형식은 취했습니다만은 예, 공개 입찰. 예, 그 부분도요. 그 여러 가지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저 자격 입찰 조건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점수표라든가 제가 제주도지사를 해봐서 아는데 개입하려고 마음 먹으면요 자기 비서실장 시켜서 얼마든지 이거 규정에 직접적으로 안 부닥치면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제주도지사를 해봐서 아는데, 즉 지사의 권한, 네. 어떤 토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지사의 권한이라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활용할 수 있다. 거기다가 만약에 제가 제주도에 부동산 개발을 하는 제주개발공사 토지개발공사가 있다가 쳐봐요. 예, 거기 사장 제가 임명합니다. 예. 그리고 거기 본부장 사장에다 측근이고 따로 커넥션이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 여기에다가 들어가는 업자들 우리 비서실 통해 가지고 다 연결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여기 핵심은 자기랑 인터뷰도 했던 사람이고요. 법조의 온갖 커넥션을 다 갖고 있으면서 자기의 재판에 대해서 온갖 악역 집사역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물론 지금 이재명 지사는 아무 관계 없다. 인터뷰 한후로 뭐 연락도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상식적이고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봤을 때 그렇게 갔는데도 자기만 관련이 없고 자기 측근들만 거기에 다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돈들을 지금 챙겼다. 거기 뭐 그 연구원장이든지 도시개발공사든 또 거기에 개발본부장이 지금 관광공사로 또 굳이 지금 인사 자금까지 있는데도 굳이 측근으로 계속 데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 이거 지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주도 지사를 내가 해봤기 때문에 안다. 그래서 내가 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만 이런 식의 구조를 민간의 아니까. 이익이 가는 그런 공사들 제안이 들어왔지만 전부 다 차단을 했습니다. 아, 그런 제안이 들어왔다고요? 거의 이런 사업 제안들 많이 들어오죠. 그럼 잠깐만요. 이렇게 그거 하면. 시간 별로 없죠 지금. 시간 없는데. 아니 그렇게 하면 저한테도 자, 지사님, 그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한 2분 뒤에 네. 광고 끝나고 나서 조금만 더 해주시겠어요? 네. 예.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어제 밤에 토론 마치고 얼마나 주무셨어요? 몇 시간이나? 예, 한 4시간 자고 왔네요. 4시간. 그 스튜디오로 생방송 출연해 주신 원희룡 후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그 캠프 내에다가 이 대장동 TF를 꾸려서 지금 그 부분을 파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저런 질문들을 드리다가 2부로 넘어왔는데 내가 도지사를 해봐서 아는데 이런 식의 어떤 개발과 관련된 은밀한 제안들이 들어온다. 이 얘기를 하시다가 시간이 다 됐단 말입니다. 이게 어떤 식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업권만 확보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특히 부동산 수용을 한다든지 인허가. 네. 이제 사업권을 따는 순간 수익이 보장되니까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업계에서는 자기들끼리는 대관 업무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부패가 지금보다 많았을 때는 한 15% 정도를 그 리베이트 내지는 주민들 나눠주고 하는 돈으로 쓴다는 게 업계의 과거의 관행이었어요. 대관이라는 거, 그러니까 관을 상대하는 예. 관청에다가 관청이나, 줄 예. 돈으로 한 15%를 떼놓는다고요? 그렇죠. 그다음 뭐 민원 해결 등등. 그래서 관 쪽에는 보통 들어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제주도에서도 저는 과거에 그런 관행과 철저히 단절하기 위해서 네. 부동산 또는 건설 업계에서 당선 축하금 갖고 온 것도 제가 전부 공개적으로 다 거절해 버렸어요. 네, 네.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안 들어왔는데 경기도를 보니까 성남 개발공사를 만들었어요. 네네. 부동산 사업하려고 거기에 본부장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 뭐 유동규 씨요? 유동규 씨인가 해가지고 다른 직원들이 야 이런 수익 구조하면 큰일 난다고 반대하는데도 이걸 묵살하고 자기 권한이 아닌데도 업무 다 뺏어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을 이재명 지사는 경기관광공사로 자기 측근에 두려고 지금까지도 계속 관리하고 있는 게 겉으로도 드러난단 말이죠. 사장을 이제 그만두고 경기관광 사장 그만두고 이쪽으로 온 건데. 예, 그렇죠. 그래서 왜 없던 개발공사를 만들어서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었고 여기에 대한 핵심 개발 사업 거기에다가 리스크는 전혀 없고 하이 리턴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왜 이재명 지사가 측근으로 챙기는 사람이 주변 그 직원들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이 사업을 밀고 갔을까? 여기에서는 의심을 하는 게 상식적이지. 그리고 제가 제주도지사를 해봐서 아는데요. 만약에 한 1,000억 원대 정도면은 한 몇십억 정도. 그다음 조단이면은 100억 넘어가는 것을 알아서 전혀 제 손을 안 묻히고 그리고 나중에 법적인 추적이 불가능할 정도로 다 만들어 드리겠다. 이런 제안들을 저는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경기도라고 없었을까요? 거기다가 만약에 이 사업을 챙기는 사람이 자기 측근으로 그 개발공사에 아예 사업의 책임자로 들어앉아 있었다. 없었을까요? 아마 잘 처리하기 위해서 머리를 더 썼겠죠. 그러니까 지사님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예. 그 손 거치지 않고 아, 제가 내가 돈 만질 찔러드리겠습니다라는 제안이 들어왔다고요. 내가 돈 만질 필요가 없고 제가 거기에 뭐 무슨 문제되는 무슨 예. 협약서에 등장할 필요는 없겠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정치 자금을 만들려면 네. 내가 집에다 이걸 쌓아놓을 필요가 없거든. 내 통장에 들어올 필요가 없죠. 들어와봤자 들어올 때 위험하고 나갈 때 또 위험해요. 그럼 나는 빠져 있고요. 예. 내 측근 예. 또는 내 한 달에 건넸는데 그 측근 어떻게 믿어요? 약점을 잡아야죠. 아하하. 그리고- 단단한 약점 하나를 잡고 있다. 예, 그 사람 죽게 되면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면 그 사람과 연결된 다른 비리까지 나올 수 있는 거를 약점을 잡든지 공범 관계면 되겠죠. 그런 예. 그런 제안을 받으셨는데 다 뿌리치셨어요. 그럼요. 저는 보수 정당에 온 게 깨끗한 보수하자고 했기 때문에 네. 저는 돈 벌려고 했으면 밖에서 벌었죠. 아.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아예 단칼에 다 잘랐기 때문에 예. 제주도의 건설업자들과 중국 투자 자본이나 이런 쪽은 저를 너무 싫어해요. 지금도. 근데 경기도는 보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는 굉장히 무슨 뭐 투기 환순 얘기하는데 당시에는 그런 얘기도 전혀 없었고요.
그 지금 수익 분배를 하는 걸 보면은 아니 자기랑 관련된 그리고 자기랑 인터뷰하고 자기 재판에도 법조 브로커들 내지는 대법관 특검 다 연결시켜 준 걸로 보여주는 그 사람이 차린 회사. 그것도 이름도 이상하잖아요. 화천, 내유, 뭐 천화동인. 아니 뭐 그거야. 그래서 그분이 그 철학을 주역에 나오는 연구하셨대요. 대선 프로젝트 이름 아닙니까? 아 주역에 나오는 예, 예. 주역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성어로.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대법관, 특검, 그다음 뭐 당시에 저 청와대 민정수석, 그래서 여야를 안 가리고 다 이 떡밥을 깔았는데 거에게 막상 성남시의 개발권을 갖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만 깨끗하다고요? 알겠습니다. 물론 자 지금 이재명 지사가 안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신 반론을 하자면 이 원희룡 지사가 거절하셨듯이 이재명 지사도 거절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좀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고 난 관련 없다. 유동규라는 본부장 때문에 그리고 성남시청 비서실과 이 김만배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지금 변호사들, 부동산 브로커들이 늘 비서실하고 소통했다라는 그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 반박을 해야죠. 자.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고 이제 원희룡 지사는 내가 해보니 이런 것들이 있다. 이제 이런 그럴 허점을 가능성이 지금 많다라는 거죠. 말씀하신 거기 네. 때문에 이건 결국 수사로 밝혀져야지. 예, 이건 모르는 거 합리적인 의심이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예. 아니 뭐 그렇다고 단정 짓는 건 아닌데 예. 그럴 가능성이 많고요. 그다음 그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오기 전에는 그 지역의 개발업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유동균 이런 사람이 전부 저 재개발 그 조합 네. 그 출신들 아닙니까? 예. 왜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한 몸처럼 이렇게 붙어 다니죠? 자, 이제 수사를 철저히 받겠다고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습니다. 다만 특검은 아니다. 왜냐하면 대선 앞두고 특검하면 너무 이게 정쟁으로 흐른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 그걸 왜 본인이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 합니까? 저는 검찰도 수사하고요. 네. 국회도 하고요. 네. 그다음 저 경기도 내에 있는 저 자료들 그럼 주주협약서는 나왔습니다마는 저 거래와 저 개발 사업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거래와 수많은 통화 내역들이 있을 겁니다. 네. 이걸 가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지금 검찰과 지금 국회가 제대로 하겠느냐? 고로 특검을 해라 이거거든요. 자,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곽상도 의원은 탈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당에서도 제명하고 국회에서도 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명입니까? 예. 사퇴 아니고 아예 제명해야 된다? 사퇴 안 한다 그러잖아요. 안 한다 그러죠. 예. 그리고 본인이 지금 야당에 대해서 얼마만큼 저게 예. 그 국민들의 공분을 분노를 사는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한 건지도 지금 못 깨닫는 것 같아요. 어허. 정권 교체가 위험해졌습니다. 질문 하나 더. 윤석열 후보 아버지 집을 김만배 씨 누나가 샀대요. 19억에. 요거 어제 이제 새로 나온 뉴스인데. 예, 어제 토론 끝나고 봤는데 근데 지금 시가보다 싼 값에 내놨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저는 그래서 약간 헷갈립니다. 만약에 시가보다 싸고 그게 무슨 이중 계약도 아닌데 저걸 한 거라면 저거는 시가보다 비싸고. 예. 비싸다면. 그리고 뒤에 거래가 있었다면 뭐 큰 사건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거는 그야말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그런 사건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원희룡. 사실은 지금 대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대장동 이야기만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대선에 예. 그 대장동이 이재명 지사에게는 본인이 이거를 밝혀야만 되고요. 설사 대통령 되더라도 이거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진실을 이길 수가 없고요. 그다음 우리 저 곽상도 의원 그 아들 퇴직금 문제 나온 건 정말 우리 국민들이 살맛이 없게 만든 사건이거든요. 네. 이것은 단호하게 쳐내야 되고요. 정권 교체가 위험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손이 깨끗한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야지 뒤에 구리고 뭔가 연결돼 있고 한 다리 건너서 정치자금 이상하게 만들고 이런 의혹이 있는 사람들은 뒤로 빠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원희룡 후보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